얘 특징이 뭐라고? 요 식의 특징이 뭐라고? 개수가 대칭이다.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여기 똑같이 5잖아. 여긴 똑같이 1이고. 그래서 뭐 한다고? 가운데 항으로 나눠준다고 해. 이게 인수분해 파트에도 나오긴 해. 근데 그때는 등식이 아니니까 나누진 않고 나누고 곱하고를 해준다면, 여기는 등식이니까 사실 나눠도 별반 상관없어. 나중에 어차피 곱하긴 할 건데. 자,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에 플러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x분의 5가 되겠지. 그리고 뒤에는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. 자, 그래서 지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지어줘.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5로 묶고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 해서 이거를 치환을 할 건데, 그러기에는 지금 앞에 요 놈이 모양이 안 맞지.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바꿔준다고. 곱셈공식 쓰고 있는 거야. 자, 그러면 치환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주면 t제곱에 플러스 5t에 마이너스 6이 됐겠지. 자, 얘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6이랑 t 마이너스 1이랑, 자, 그럼 t 자리 이제 원래대로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x 더하기 x분의 1에 플러스 6 그 다음 x 더하기 x분의 1에 마이너스 1. 그 다음 뭐 하냐면, 지금 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차가 아니라 그랬지. 다항식으로 만들어야 돼서, 우리가 아는 1차, 2차, 3차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서 요 분모에 있는 x가 사라지게 해줘야 되니까 x를 갖다 곱해줄 거야. 근데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얘도 필요하지. 그래서 x제곱을 각 괄호 덩어리에 하나씩, 그러면 앞에 거는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1, 이거 뒤에 거 먼저 쓴 거야. 그 다음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2차식이 됐고,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 찾아야 되냐? 근 찾으라 그랬네. 그러면은 그냥 바로 실근하고 물어봤으니까 근해공식 바로 쓸게.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. 자, 얘는 짝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. 그러면 뒤에 거는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. 그러면 여기서는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허근 나오겠지. 물어본 건 실근했으니까 앞에 것만. 그래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. 시험이 쉽게 나오면,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.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도 많이 틀려줘서 서술형 뜨기도 한다고. 밑에 4번에 하나 더. 자, 마이너스 8 기준으로 6 같지, 1 같지. 그래서 가운데 x제곱으로 나눠준다고.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6x 쓰지 말고 봐. 그 다음 뭐라고? 지수가 같은 애들이 짝이라고.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6으로 묶고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8. 그 다음 곱셈공식 써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. 그 다음 치환. 그럼 t제곱에 플러스 6t에 마이너스 10. 그 다음 인수분해. 인수분해. 응? 왜 고민하는 거야? 인수분해. 해봐야 2하고 10이거나 2하고 5거나 이거밖에 없어. 인수분해 안 되잖아. 자, 문제에서 x 더하기 x분의 1을 k라고 하고 모든 상수 k 값에 구분했어. 지금 k 자리에 우리가 t라고 쓴 거야.
그러니까 지금 찾아놓은 요 식이 k제곱에 플러스 6k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뭐라고? 근이라고. 그 k값에 고분했으니까 못 쓰면 돼. 어차피 k값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큰 개수 쓰겠지. 곱구하라며. 이해됐어? x 찾는 게 아니라 그냥 k 물어봤다고.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고 해. 그 다음 밑에 5번에 해봐. 얘네 인수분해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 2차식 만들고, 그 다음 물어보는 거. 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. 여기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먼저가 아니라 실근 알파라고, 실근 나오는 식 찾아갖고 오란 이야기야.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, 요놈의 판별식 봤더니 두 번째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네. 그러니까 앞에 식만 해당이 되고, 요놈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한 거니까 갖다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 성립하겠지. 지금 식 모양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 알파로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지. 그래서 알파 더하기 5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.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얼마다? 마이너스 5다. 그 다음 자 3차 방정식 요놈의 한 근이 3이라고, 나머지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고 걔네 찾아오세요 이런 이야기네. 근이 3이란다 얘들아. 뭐 해야 돼? 방정식에 근 알려줬어. 뭐 해야 돼? 대입해야지. 근이 뭔데? 대입하면 성립하는 얘기 알려줬잖아. 그거 써먹어야지. 갖다 대입해주면 27에 그 다음 마이너스 9k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괄호니까 3k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9 얘가 0이다 하고 성립해야 된다고. 여기 k가 마이너스 6k야. 그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그 다음 상수는 얘네 33에서 9 뺀 거니까 24. 그러면 k는 4 나왔겠네. 자 k 값 찾았어.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식 복원시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x 마이너스 9였던 거네. 이거에 한 근이 3이었고 나머지 두 근에 뭘 구해라? 합 구해라 이런 이야기네. 만약에 근을 직접 찾을 거였으면 얘 조립제법 다시 써주면 돼. 근데 한만 물어봤잖아. 그럼 뭐 하면 돼? 근계수 쓰면 되겠지. 세 근의 합 얼마? 4지. 근계수 쓰면 뭐 더했다고? 알파랑 베타랑 그리고 얼마? 한 근 3이라고 했잖아. 3 더했다고. 그러니까 알파 베타 더한 건 얼마다? 1이다 하고 나오겠지. 직접 근을 찾고 싶으면 뭐 한다고? 조립제법 쓰라고 해. 밑에 708번 해봐.
A, B 맞게 찾았어? A는 2고 B는 마이너스 5고 그걸 갖다가 원래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처음에 줬던 4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어. 자 이제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얼마다? 2하고 마이너스다. 몇 차 방정식? 4차 방정식. 근 몇 개? 4개. 그 4개 중에 2개는 이거라고 알려줬고 나머지 2개 찾아오세요. 이런 이야기잖아. 그럼 다시 방정식 푼다고 생각해봐. 뭐 하겠어? 조립제법 쓰겠지. 거기 들어갈 숫자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개를 알려준 거라고. 여기 얼마 넣으면 돼? 1 넣으면 돼. 그 다음 얼마 넣으면 돼? 마이너스 2 넣으면 돼. 이런 거지. 그래서 인수가 x-1 하나랑 x 플러스 2 하나 그리고 남은 게 2x제곱 마이너스 1이었단 이야기야. 지금 여기에서 근 찾아갖고 오란 이야기라고. 두근에 곱 물어봤네. 얼마야? a분의 c니까 그 다음 709번에 자 3차 방정식 요놈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. 근이라고 했다고. 뭐 한다고? 대입하면 성립하는 얘기 갖다 넣어. 그럼 a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 곱하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c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t는 0이라고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에서 준 게 이거야. 자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맞는 거 찾아봐라 했으니까 뭐 모양을 변형을 하든 어쩌든 해서 결국은 이게 나와줘야 돼. 그래야 성립한다는 이야기지. 자 다시 기억번 봤을 때 마이너스 알파는 이거의 근이다 했어. 그러면 근이라고 했으니까 갖다 대입할 거 아니야. x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들어가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b 알파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c 곱하기 알파 그 다음 플러스 d는 0이 아니라 이게 이거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는영 붙여서 만든 요 식이 이거랑 똑같아야지 똑같게 만들 수 있어야지 이게 참이라고. 어머니 이해돼?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갖다 대입은 했어. 근데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난 몰라. 이거에서 모양을 좀 바꿔보고 했을 때 이거랑 똑같이 나와야 맞는 말이라고. 이해되고 있어?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?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지. 그럼 얘 부호 바뀌고 바뀌어서 얘랑 똑같이 나오잖아. 그니까 기억이 맞는 말이라고. 지금 등식이니까 등식 성질 쓰고 있는 거야. 모양 바꾼다는 게. 되고 있어? 그 다음 니은번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요거의 근이다. 일단 갖다 대입. 그러면 마이너스 d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분의 1, 그 다음 플러스 c 곱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1, 그 다음 마이너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, 그 다음 플러스 a는 0. 자,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식 모양이 나와줘야 돼. 여기다 뭐 해줄까? 한꺼번에 보지 말고 하나씩만 봐봐. 마이너스 d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분의 1이 여기 우리한테 갖고 있는 마이너스 d가 나오게 만들려면 뭐 해줘야 돼? 알파의 세제곱을 곱해줘야겠지.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d 그 다음 플러스 c 곱하기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b 곱하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해서 얘가 됐냐고. 맞아? 처음에 잡아놓은 요거랑 같냐고. 얘가 지금 순서만 거꾸로 써놓은 거잖아. 아 부호 바뀐 거 없지. 그니까 맞는 이야기라고 해. 그 다음 디귿번에 알파분의 1이 요거의 근이냐 갖다 대입. 그럼 d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분의 1, 그 다음 마이너스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, 그 다음 b 곱하기 알파분의 1, 그 다음 마이너스 a는 0. 자 요게 우리가 뽑아놓은 식하고 같게 맞아 떨어지려면 여기다 이제 뭘 곱해줘야 돼?
뭐 곱해줘야 돼?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.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d 그 다음 플러스 c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해서 뽑아놓은 요게 아까 제일 처음에 뽑아놓은 요거랑 같냐고. a 알파 세제곱 맞고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맞고 그 다음 c 알파 맞고 그 다음 마이너스 d 맞잖아.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이야기라고. 지금 식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나왔지만 포인트는 뭐라고? 근이라고 했으니까 갖다 대입하고 있다. 이게 먼저지. 됐지? 그 다음 밑에 자 10번에 3차 방정식 줬어.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K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. 3차 방정식 중근 같게 만들어주래. 뭐 쓴다고? 판별식 쓰고 싶다고.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. 판별식이 0이요. 이거 쓰고 싶단 말이야. 근데 3차 방정식에 판별식 쓸 수가 없지. 그러니까 뭐 해야 돼? 차수를 낮춰야지. 2차로 낮춰야 내가 뭘 쓸 거 아니야. 그럼 차수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인수분해해서 인수를 하나라도 뽑아낸다고. 그래야 2차가 될 거 아니야. 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조립제법밖에 없지. 2차항 없네. 그 다음 1차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그 다음 상수항은 2k 다 더하면 0이지. 문자가 들어갔어도 확인할 건 똑같이 확인하는 거야. 자 그러면 차수 낮췄어. x-1이라고 하는 인수 하나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2차식 하나. 첫 번째 자 얘 중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 2차식이 중근 가져주면 되겠네.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그럼 플러스 8k 얘가 0이다. 그러면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하고 끝났겠지. 근데 이상하지 않아? 나 지금 판별식 써가지고 마이너스 8분의 1 나왔어. 끝났어. 근데 여기서 k값의 합을 구하래. 그럼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네. 지금 뭘 하나 빠뜨렸다는 이야기지.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중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놈이 중근일 수 있다는 이야기야.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모양이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x-1이라는 인수를 얘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얘가 2차니까 인수가 하나가 더 있을 건데 그거는 이거랑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.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얘가 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주면 중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. 이해되고 있어? 요 모양이 나오게 만들려면 어쩌야 된다고?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이 요 2차 방정식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이야기는 얘가 x는 1을 뭐한다? 근으로 갖는다는 이야기지. 더 쉽게 이야기하죠.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가 뭐다? 1이다. 이 말이야. 근이라고 얘들아 뭐 해야 돼? 대입해야죠.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는 0 k는 1이겠지. 그래서 이거랑 둘 다 챙겨야 돼. 지금 요 빨간색으로 써있는 요 말을 그대로 외우세요가 아니라 이거 계속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야 된다고. 그래야 이 문제 보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없잖아. 너네 알아서 써야 된단 말이야. 되고 있어? 그 다음 밑에 3차 방정식 줬고 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는 했어. 마찬가지 근이 뭐라고? 실수라고. 실근 같는데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거 쓰고 싶은 거야. 근데 3차 방정식에다 못 쓴다고. 그러니까 차수를 낮출 거라고. 인수 하나라도 뽑아서. 자, 다 더해서 0이 안 되네. 그럼 1이 아니겠네. 이해해보자. 자, 0 나왔네. 자, 그러면 x-2 하나, 그 다음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하나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미 실근이 나왔어. 그러니까 얘만 잘해주면 돼. 너 실근 가지라고.
B-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. 근이 모두 달라야 돼요 라는 이야기 없으니까 그냥 등호 들어갔다고 해. 그러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끝나겠지. 12번 해봐. 인수분해 한 거 여기 맞아? x-1이랑 x제곱 플러스 2k. 여기서 뭐 나왔다고? 1 나왔어요가 아니라 실근 나왔어요가 돼야 된다고 해.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뭐다? 두 개의 허근이 나와야 된다. 우리 뭐 쓴다고?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라고 쓴다고. 지금 식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니까. 0x라고. b가 0이야 얘들아. 판별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. b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 c자리에는 2k이고 얘네 곱해서 뭐라고? 0보다 작다고. 그럼 뭐 하면 돼? 마이너스 8로 나누면 되잖아. 그러니까 k는 0보다 큽니다.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0이면 그냥 0이었지. 계산 안 하고 땡이었단 말이야. 근데 그 0이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어 주게끔 표시를 해줄수록 우리가 이해가 편해진다고. 그러니까 잘 써먹으라고. 그냥 없어요가 아니라. 그 다음 밑에 13번에 자 3차 방정식 줬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일 때 실수 K값 구하래.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. 얘도 인수분해 할게. 1 되겠지?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요 뒤에 식은 1 말고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와줘야 돼. 자 첫 번째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겠지. 서로 달라야 되니까. 그러면 k는 4분의 9보다 작다 하고 나오겠네. 그 다음 1 말고 다른 근이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1 대입하면 성립 안 해야 돼. x는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하고 나오는데 얘가 0이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k는 뭐가 아니다? 2가 아니다. 자 이거 지금 여기 그냥 문제 끄는 데까지 해석한 거야.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요까지만.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3차 방정식에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다를 써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래. 뭐 성립하겠어? 피타. 자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뭐냐면 하나는 1이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찾았냐? 모르지. 그래서 그거를 알파하고 베타로 잡아줄 거야. 자 그러면 피타 쓸 거라며. 누가 빗변이야? 세 실근 1하고 알파하고 베타 세 개 중에 누가 빗변이야? 그랬거든. 1보단 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? 몰라. 그러니까 빗변이 1인 경우랑 아닌 경우랑 다 봐준다고. 자 그러면
비타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겠지. 자, 여기에다 뭘 쓸 거냐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요 방정식의 근이야. 그지?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고? 3이고 두근의 곱은 얼마고? K고 그걸 여기 비타에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갖다 뺀 게 1이다 하고 식을 쓰겠지. 자, 둘이 더한 건 3이라 그랬으니까 9, 그 다음 마이너스 2K 얘가 1. 그러면 K는 얼마? 4 나오겠지? 맞아? 잘 봐. 아까 우리가 한 짓이 뭐냐면 이 K범위 찾아놓은 거야. 4분의 9보다 작아야 돼. 얘 2점 얼마잖아. 근데 우리 뭐 나왔다고? K가 4 나왔다고. 그러니까 이 값은 아니야. 버려야 돼. 지금 1을 빗변으로 했더니 이런 상황이 온 거야. 그 다음 두 번째, 그러면 1이 아니라고 해보자.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긴 건데? 몰라. 그냥 아무거나 잡아. 그러면 알파 제곱은 1 플러스 베타 제곱하고 나오겠지. 뭐 알파 마음에 안 드시면 베타를 긴 걸로 잡아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얘네 연립해야 돼. 여기 합곱은 어차피 똑같아. 얘네들이야. 이거 연립해가지고 알파 베타 K 찾아올 거라고. 그럼 뭐 하면 돼? 알파 자리에 얘 넣자. 3 마이너스 베타. 그럼 전개하면 베타 제곱 나오는데 오른쪽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사라지겠지. 마이너스 6 베타에 플러스 9 오른쪽은 1. 그러면 6 베타가 8인 거니까 베타는 3분의 4였겠네. 베타가 3분의 4면 알파는 얼마야? 더해서 3 나와야 되니까 3분의 8이었겠지. 지금 여기다 넣은 거야. 여기다가. 그 다음 K는 둘이 곱한 거라며. 그러면 K는 얼마야? 9분의 32겠지. 아까 뭐 했어? K값 찾은 거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했잖아. 범위가 얘라고 4분의 9보다 작은지 확인해야 되네. 자, 그래서 통분할게. 얘는 36분의 4 곱해주면 얼마야? 응? 알파도 베타가 3이면 알파가 3분의 8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얼마 해야 되냐? 3분의 5. 3분의 5. 그러면 둘이 곱한 게 9분의 32가 아니라 9분의 20이네. 자, 그럼 4, 9, 36 여기는 80. 맞지? 그 다음 4분의 9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다고. 또 뭐 쓰냐? K가 4분의 9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. 자, 4분의 9는 통분하면 36분의 81이네. 지금 우리 찾아놓은 K값이 이거야. 80. 그러니까 작은 게 맞지.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. 그래서 K값이 뭐냐면 9분의 20입니다 하고 나오겠지. 됐어? 그 다음 밑에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이 값을 찾아라. 이게 문제집에도 나오고 보통 학원에서 테스트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야. 3차 방정식 세근 줬어. 이거 물어봤어. 뭐 써야 돼? 근계수 써야지. 세근 합은 얼마야? 마이너스 2. 둘씩 곱한 거 얼마야? 1. 세근 곱 얼마야?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a분의 b, a분의 c, 마이너스 a분의 d.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. 자,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다 전개해서 찾을 거냐?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이걸 보는 거야. 얘가 뭐가 돼? 감마만 갖다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겠지.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겠지. 얘는 뭐야?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겠지. 이거랑 곱하라는데 요 마이너스들 다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. 싹 다 끄집어내면 얘가 뭐가 돼? 마이너스 하나 꺼내놓고 2 플러스 알파랑 2 플러스 베타랑 2 플러스 감마랑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이거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것만 계산하자. 그러면 되고 있어? 얘 모양이 뭐야? x 플러스 a, x 플러스 b, x 플러스 c. 이거 전개한 거지. 얘 전개하면 뭐 나온다고? x의 세제곱 플러스
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의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거의 x 그 다음 플러스 abc. 요 x 자리에 지금 2 들어있고 abc 자리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있는 것 뿐이야. 그러면 여기 뭐겠어? 2의 세제곱이잖아. 그 다음 여기에는 뭐 들어온다고?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. 그 다음 여기 뭐라고? 2의 제곱. 그 다음 여기는 둘씩 곱한 거. 그 다음 여기는 2. 그 다음 마지막은 셋 다 곱한 거. 이거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라? 부호 마이너스만 챙겨줘라 이런 거잖아. 어려워? 외워야겠지? 그 다음 밑에 이거 똑같아. 자, 이건 뭐 하는 걸까? 둘째 줄에 이 분수식만 봐봐. 이거 뭐 해야 될까? 분수잖아. 분모 다르잖아. 뭐해? 통분. 뭘로? 뭘로 할 거야? 분모에 있는 애들의 최소 공배수 알파 2개 있다고 해서 2개 쓰는 게 아니라 하나, 베타, 하나, 감마, 하나만 잡아주면 되겠지. 그러면은 여기는 있지도 않은 감마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그거 하나만, 여기는 알파 없었으니까 알파 하나만, 여기는 베타 없었으니까 베타 하나만. 그러니까 세근의 합, 곱 이것만 알면 되는 거라고. 되겠어? 그 다음 오른쪽 16번에 3차 방정식 세근을 이거랑 이거랑 이거라고 줬다. 자, 세근을 이거라고 줬대. 지금 써져 있는 식은 뭐야? 이 눈썰미가 있어야 돼. 알파 마이너스 4에다가 뭐 했어? 3 더해놨지. 맞아? 그러면 두 번째 건 뭐야?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3 더해놨지. 세 번째 건 뭐야? 감마 플러스 1에다가 3 더해놨지. 잘 생각해. 지금 너네한테 알파 베타 감마 찾으라 그랬어? 걔네가 근이야?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야? 얘들아? 어? 아니잖아. 이게 근이라며. 그렇지? 그러니까 이거를 A로, 이거를 B로, 이거를 C로 생각을 하면 나한테 뭐 물어봤냐면 A 더하기 3, B 더하기 3, C 더하기 3 물어봤다고. A, B, C가 근이라고.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지금 준 거 페이크라고. 그냥 모양만 복잡하게 주려고 한 거야. 되겠어? 그냥 이거 가지고 근계 쓰면 된다고.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. 이거 지금 숫자만, 순서만 바꿔놓은 거지. 됐냐? 그 다음 그 밑에 17번에 3차 방식 똑같아. 세근의 B가 1대2 대 4래. 이거 뭐라고 바꿨으면 돼? 알파랑 2알파랑 4알파라고 바꿨으면 되겠지. 여기서 굳이 여기 2차 한계수 줬네. 뭐 알려준 거야? 세근의 합 알려준 거지. 실제로 얘네 셋 다 더하면 7알파 근계수 써서 합 구하면 얼마? 14. 그러니까 알파는 2다. 그럼 이 근이 뭐였다? 2하고 4하고 8이었다. 세 근 다 알려줬네. 이제 근계수 쓰면 되는 거지. 됐냐? 그 다음 밑에 18번에 자 3차 방정식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다.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래. 뭐 하면 돼? 한 놈은 알파, 한 놈은 2알파. 그리고 한 놈은 몰라. 라고 잡고 대신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문자 2개 들었으니까 이제 2개 알려준 거지. 세 근의 합 그러면 3알파 더하기 베타. 얘가 얼마다? 5다.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건 뭐야? 둘씩 곱한 거잖아. 이렇게 둘이 곱하면 2알파의 제곱. 이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.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2알파 베타. 이거 해서 뭐라고? 2라고. 그래서 얘네 연립할 거야. 밑에는 알파의 제곱도 있고 알파 베타도 있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1차식이잖아. 베타는 뭐야? 5-3알파하고 갖다 대입해버리면 알파만 남겠지. 됐냐? 그 뭐라고? 근계수를 꼭 외우셔야 문제 푸는데 수월할 겁니다.